간다 라고 하면은 그 지금 뭐 카메라에 뭐 최대 파일 뭐 4기가가 넘었습니다가 나오네요. 뭔지 모르겠네요. 더 이상 녹화가 안 되는 건지. 그러면은 그 학생은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돈만 모으면 됩니다. 알바하고 낮에 편의점하고 부족한 돈은 이제 대리운전 기사 일을 하면서 한 달에 딱 이만큼만 모이자라고 했을 때 한 달에 이만큼 딱 벌었으면은 높은 설정은 안 해놓겠죠. 낮에도 일을 해야 하니까 또 학생이니까. 그러면 밤에 한 3, 하루에 그냥 한 4, 5만 원만 벌자. 적게는 뭐 3, 4만 원만 벌자. 라고 했을 때 그 학생은 어, 나중에 돈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3, 4만 원, 4, 5만 원은 열심히 하면은 단시간 내에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학생은 딱 그 자기가 벌려는 하루에 만약에 5만 원만 벌자라고 했을 때 5만 원이 어쩔 때는 쉽게 벌릴 때도 있지만 5만 원이 쉽게 벌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운전이 운수업이라는 게 50%가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근데 그냥 하루에 5만 원을 그냥 벌 수 있다고 치면은 한 달에 대리운전을 해가지고 대리운전을 그냥 한 달을 30일로 잡았을 때 그냥 한 20일만 한다고 보면은 5, 20 하면 100만 원을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또 들어가는 뭐 보험이나 뭐 그런 거 따지면 100만 원 좀 넘는 데에서 경상비 빼고 한 100만 원 이제 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학생은 그냥 하루에 5만 원씩 벌고 빨리 벌은 날은 일찍 집에 들어가서 쉬고 다음 날은 이제 예약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사람의 한 달 평균 수입은 딱 정해집니다. 100만 원만 벌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데로 이제 시작하면서 노하우도 생기고 이거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좀 수익이 더 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음, 그 이상을 벌면 벌었지 100만 원은 쉽게라고 말 못합니다. 모든 일이 100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단돈 천 원이 됐든 쉽게 버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는 무조건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여튼 자기가 돈 욕심이 생겨서 더 벌려면 더 벌려고 했지 자기가 달성한 목표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그날 이제 딱 일을 마무리 지으면은 그 사람의 한 달 대리기사 평균 수입은 100만 원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딱히 과도하게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내가 이것은 가정을 책임지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하는 상태에서 이 정도만 과하게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이 정도 한번 벌어보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처음부터 쉽지는 않습니다. 뭐 노하우도 없고 배워야 할 것도 있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는데 거기서 그거를 한 번에 얻는다는 거는 쉽지가 않죠. 근데 이게 뭐 대기사 일이 뭐 노하우를 얻는데도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일정 수준의 소득은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딱 자기 목표가 채워지면은 그날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달 평균 수입을 100으로 잡든 150으로 잡든 그렇게 해서 한 달 수입을 측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 열심히 일을 하면은 그 정도는 제가 충분히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이제 노력을 하냐. 운도 따라야지만 그만큼 이제 노력을 해야죠. 음, 대리기사 일하러 갔는데 나왔고 콜 없다고 PC방 가가지고 뭐 이상한 거 하고 있으면은 이 돈이 됩니까? PC방 비만 나가죠. 안 되죠. PC방에 가더라도 콜이 없을 때, 뭐 새벽까지 일한다면은 정말 콜이 없을 때, 밖이 추울 때, 비가 많이 올 때, 우박이 올 때, 아니 막 눈이 막 한방 눈이 올 때, 발이 시려울 때, PC방 가서 저도 그렇습니다. PC방이 기계로 돼가지고 선불로 되는 거를 대리기사로 함으로써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아,
시간도 뭐 45분, 적게는 50분밖에 안 줬더라고요. 천원 딱 넣으면은. 이 대리기사한테 그게 큰거 같은 돈인데. 그래서 유튜브를 알게 된 것도 사실은 PC방을 통해서였습니다. 근데 제가 본론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수익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리기사의 한 달 평균 수입은 없다라는 것이 대리기사는 월급을 받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일정하게 이제 기본 급여가 나오고 뭐 추가적으로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이 나오고 그런 개념이 있지만은 대리기사는 말 그대로 그냥 프리랜서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 대리기사 일을 이제 하면은 이제 다들 하실 분들은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열심히 하면 또 그만큼 보답이 옵니다. 이제 운이 안 따를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오늘 운이 안 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좀 마음을 다스리면서 내일을 이제 기약하면서 들어오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게 대리 기사 일을 이제 하는데 전 딱 쉬는 날을 그냥 일요일로 정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무조건 나갑니다. 그리고 수익이 너무 이번 주에 안 좋았다 싶으면 일요일 날 새벽에 잠깐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쉬는 날은 딱 이렇게 정해서 쉬고 일할 날은 무조건 일을 나가야 합니다. 막 천둥 번개가 쳐서 막 내가 밖에 나가면은 막 이 몸이 가누지 못할 정도가 아니면은 킥보드를 타지 않는 이상은 뚜벅이로 하시는 분들은 자그마한 접이 우산도 있으니까 어차피 그거 써도 비 맞습니다. 근데 비가 오면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비가 어느 정도 올 경우 그러니까 많이 세차기는 아니고 한 5mm 정도여도 그게 적은 양은 아닙니다. 5mm, 10mm 정도면은 핸드폰 어플 보면서 접이우선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옆에 이제 클로스백 보조 배터리 같은 것도 들어있고 수첩도 들어있고 다 졌습니다. 다 졌는데 그 비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렇게 속까지 젖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운동화에 살짝 물 정도 많이 들어가서 좀 추적추적해서 조금 끄끄한 기분 정도인데 뚜벅이로 하시는 분들은 비가 한 5에서 10mm 정도 오면은 좋습니다. 돈을 벌기 최상의 조건입니다. 그 기사님이 만약에 일을 하신다면 왜 그러냐면은 제 경험을 통해서 한 건데 이제 요일에 따라서 콜수가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 물론 주말에 이제 콜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 콜이라는 게 이제 콜수가 이제 이게 뜹니다. 어플마다.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전북이면은 전북에 지금 현재 이제 전북 다 해가지고 콜이 뭐 100개가 있다. 이제 다 해서 이 어플은 한 80개가 있다. 이렇게 뜹니다. 근데 이 평일 그니까 평일도 요일을 좀 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목요일이 저 같은 경우는 콜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목요일 날 만약에 비가 오면은 목요일 날 평균적으로 한참 피크 때 그러니까 이 시간대 지금 9시 15분입니다. 이 시간대면 이제 콜이 막 이제 피크입니다. 지금부터 막 이제 대리기사님들 열심히 일할 때입니다. 많이 몰릴 때라 해도 이 시간대면은 목요일이면은 한 어플당 보통 많이 뜨면 한 120개 정도 뜬다고 보면 됩니다. 120개. 그것도 이제 잠깐입니다. 잠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한두 시간 이제 개념인데, 두세 시간 개념인데, 앞으로 그 이유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비가 걸어서 접이우산을 받고 그냥 운동화도 젖고 그냥 옷도 좀 젖어도 그냥 좀 걸어 다닐만 하다 라고 할 정도의 비면은 뚜벅이 대리기사님들한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어플 콜수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 목요일 날 예를 들어서 100개 평균 한 100개 120개 피크 때 어플당 120개가 뜬다 하면은 비가 만약에 지금 오지 않습니까? 한 5mm 그러니까 조금 좀 옵니다. 아주 이슬비는 아니고 이슬비보다는 조금 더 우산은 받아야 할 정도가 오면은 꼴수가 비의 양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100개에서 거짓말 안 하고 2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이 목요일인데 원래 콜이 그렇게 있지 않은 요일을 치면은 목요일인데 콜이 원래 100개 정도 120개 나와야 정상인데 오늘 갑자기 200개로 배 이상은 무조건 뜹니다. 비가 오면은 200개 최대한 300개까지도 올라갑니다. 300개까지도 올라가면은 전 맨 처음에 참 희한했습니다. 우리 콜수가 이게 전화한 대로 이 콜수가 전체가 다 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보니까 이 그 전체 콜수가 위에 110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나오는 것이고 대리 기사님들 그러니까 킥보드 타는 기사님이나 뚜벅이 기사님들이 지금 대리를 잡아서 대리기 손님을 잡아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 그 콜수는 나오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킥보드 기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킥보드 기사님들은 이 킥을 타면 이제 빨리 가야 이제 속력도 내야 하고 또 비도 오고 미끄럽고 위험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킥보드 기사님이 아무래도 뚜벅이 대리 기사보다는 일은 그러니까 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일장일단이 있겠죠. 그러나 그래도 걸음은 덜 걷지 않습니까? 키보드를 타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그 걷는 쪽에 대해서는 조금 뚜벅이 기사보다 좀 편하죠. 아무래도 수월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뭐 비가 온다 해서 킥보드 기사님이 그 킥을 그냥 놓고 집에 놓고 우산을 펴가지고 뚜벅이로 대리기사를 하시는 분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대리기사님들 뭐 이렇게 따로따로 모이는 모임 같은 게 없어서 모르겠는데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오늘은 투잡 킥보드 기사님은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 그냥 비가 오니까 접자 어차피 아침에 일하고 그리고 내일을 기약하자라는 생각에 거의 대부분이 좀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콜수가 잡고 있던 콜수가 이제 대리 기사님들 요즘은 킥보드 거좀 더 휠이랑 다 타시잖아요. 그 기사님들이 비가 오니까 들어가 버리시니까 이 잡고 있는 콜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팍 이것이 늘어나 버리는 겁니다. 이 찾고 있는 콜수가 있어야 하는데 대리 기사님들이 들어가시니까 그 콜수가 배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 100개, 120개 뜨던 날에 이 시간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은 급 하학적으로 급수적으로 언어가 맹탕입니다. 여튼 기하급수적으로 배 이상 뜹니다. 그러면은 정말 좋은 거는 뚜벅이 기사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 대리 콜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 주위에 이제 콜에 이제 손님을 모실 자기 주변에서 모실 기회가 그 배만큼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때보다 콜도 쉽게 얻을 수 있고 단점 하나는 있죠. 비를 맞아야 한다는 거, 신발 다 젖는다는 거, 끄끄하다는 거 그런 건 있는데 진짜 밥 먹고 일하려고 하시면은 뭐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요즘 차들 좋아서 손님들 보면 자기 자신들 차 아끼시는 분들 많습니다. 차도 엄청 깨끗합니다. 호텔방입니다. 호텔방. 신발 때묻혀서 들어가기가 무한할 정도로 깨끗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산을 이제 비를 맞고 갔는데 손님을 뵀는데 우산은 비를 이미 맞아갖고 접이식 우산이지만 이게 접어도 물이 뚝뚝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거 놓을 정도 도끼가 민망할 정도로 깨끗합니다. 뒤에는 거즘 침대입니다. 침대. 그래서 저는 검은 그 비닐 봉투를 갖고 다니는데 이거 찌질찌질가 않네요. 그 보통 보면은 슈퍼 같은 데 가면은 검은 비닐 봉투인데 제가 대리라고 이 비닐 봉투를 한 번도 바꾸질 않았습니다. 집어보면 말립니다. 말려가지고 다음날 다시 우산 거기다 넣습니다. 넣고 비올 때 다시 씁니다. 말리긴 해야죠. 안 말리면 곰팡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손님을 모실 때 그
우산이 저는 웬만하면 손님께 좀 이렇게 노출한 모습도 좀 보이기를 싫어하고 좀 손님한테 좀 폐가 될 것 같은 거는 좀 잘 보이기가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우산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손님 딱 보면은 손님 대리 부르셨죠라고 이제 딱 이렇게 이제 컨택이 되면은 손님 이제 오실 때 제가 우산을 구비구비 잡아갖고 제 가방, 클로스백 가방에서 비닐봉투를 꺼내가지고 거기다 비닐 전용 우산을 넣고 다시 가방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손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 가방 좀 넣을게요. 예, 놓으세요. 그럽니다. 키보드가 아니니까. 근데 제가 이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뚜벅이 기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한 달 평균 수입을 낼 수가 없는 게 지금 뭐또 가을 장마라고 해가지고 엊그저께는 태풍이 오더만지 오늘은 또 뭐 가을 장마라고 해서 이번 주 또 비가 온다고 하는데 제가 대리기사들 모든 기사님들 할 거예요. 일 나가시기 전에 항상 하시는 게 스마트폰 보면 보통 다 바탕화면 보면은 날씨 나오지 않습니까? 날씨 나오면은 다 눌러보시고 나옵니다. 분명히 다 100%다 눌러보시고 나옵니다. 몇 시에는 비가 몇 시 몇 미리, 몇 시에는 몇 미리, 몇 시 몇 미리. 이때까지는 하고 이제 접어야겠다. 라고 하는데 제가 뭐 누구를 그렇게 논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TV를 안 보는데 전 TV를 안 봅니다. TV를 안 보고 이제 딱 하나 보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전문 뉴스 채널 YTN. 그거는 이제 어느 시간대는 뉴스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에 딱 오면은 이제 저는 밥을 하루에 한 끼 먹습니다. 아침 하루 한 끼 먹는데 그 밥 먹는 시간에 이제 YTN 뉴스를 봅니다. 그 세상 돌아가는 건 조금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화를 원하시는 손님이 계실 때 약간의 상식이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에 맞춰주면은 뭐 의도적으로 원하지 않지만 가서 커피라도 먹으라고 하면서 돈 5천 원도 더 주는 손님도 있습니다. 대리기사 조금 유식해 합니다. 상식도 좀 알고 있어야 하고 손님이 뭐 정치에 대해서 물었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이렇게는 그래도 답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합니다. 그러면 손님께서 라고 합니다. 대리기사가 나쁜 일은 아닌데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일할 일하실 저희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젊어서 노력하다고 돈 무서운 줄 몰라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에 기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뉴스 보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출근한 아침에 무선 날씨를 봅니다. 오늘 오후 그러면 뭐 새벽 아침 한 10시면은 오늘 새벽 뭐 3시까지의 날씨 예보가 나옵니다. 비가 이제 몇 미리 오고 몇 미리 오고. 근데 제가 그 뉴스 얘기를 한 게 요즘 많이 이슈화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솔직히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지만 그래도 그래도 조금 더 공정하고 깨끗해야 할 분야에 있는 지에 있는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먼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 또한 잘나지 않았지만은 정치를 하시는 분들 를 조금 그렇게 좋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튼 진실 그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면 이게 털면 뭐 이게 먼지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그 먼지가 그냥 훅 불면 날아가는 가벼운 먼지냐 불어도 날아가지 않는 뭐 바닥에 깔리는 먼지냐 정도 차이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상식만 좀 얻고자 싶어서 뭐 정치 경제 쪽 그냥 그 정도만 보지 뭐 정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신뢰를 갖고 있지 않는데 제가 더 신뢰를 갖지 않게 된 것이 생겼습니다.
이 대리 기사를 함으로써 그게 바로 이놈의 일기예보입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도 머피 법칙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제 스마트폰이 이거 폴더폰도 아니고 저도 이거 스마트폰 맞습니다. 가격은 뭐 저는 뭐 사양 뭐 그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싼 거 스마트폰 그냥 통화 잘 되고 인터넷 잘 되면 됐죠. 뭐 저한테는 뭐 그 이상 뭐 있어도 제가 뭐 활용도 안 할 것 같고 그래도 지금은 5G 시대 아닙니까? 다들 5 하면서 뭐 스마트폰이 구부려지고 뭐 이중으로 펼쳐지고 이런 시대인데 이놈의 달씨에 보는 일기예보는 보면은 비가 5mm, 10mm, 20mm 시간당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산을 준비하면은 비록 접이 우산이지만 옆에 이 가방을 크로스백을 매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뚜벅이 기사들한테는 이 가방에 이 무게도 무시를 못합니다.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보조 배터리도 들어가고 이제 제가 핸드폰 이제 하나는 이제 제가 따로 쓰려고 있는 핸드폰도 있고 뭐 지갑도 넣어야 하고 수첩도 넣어야 하고 들어가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그 정도 무게를 이제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하루에 보통 이제 제가 요즘은 모르겠는데 이전에는 하루 제가 도보계를 탔거든요. 하루에 보통 한 10km 이상은 걸었습니다. 한 번은 14km도 걸었습니다. 14km 걸으니까 여튼 그 도보계가 정확한 건지 정확할 거예요. 그 도보계는 뭐 칼로리량까지 다 나오고 도보 숫자까지 그러니까 몇 걸음 걸었다가도 나오고 몇 킬로 걸었다도 나오고 그리고 몇 시간 걸었다도 나오는데 제가 그때 자세히는 안 본 것 같은데 14km 걸었을 때는 어, 여튼 4시간 정도를 이상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걸음을 10km 그러니까 뚜벅이 기수한테는 걸음을 가능한 한 최소한 적게 걸은 게 그날의 수익을 올리는 길입니다. 많이 걸었다는 거는 그만큼 콜이 안 나는 곳으로 손님을 모셨고 그만큼 또 다시 빠져나와야 해서 걸어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걸음을 걷는 동안 피크 시간에 대리기사가 한창 바쁠 때 그때 콜을 잡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제때 잡아야 할 때 일을 못하고 걷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수익을 이제 못 내는 경우죠. 그러니까 많이 거는 거는 대리기사한테는 어, 도움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금전적으로도 안 되고 이 걸음이라는 것이 많이 걸으면은 운동 되겠네요. 다리 운동 되겠네요. 하시겠지만은 제가 원래 대리 기사를 작년 12월 14일 날 시작했는데 제가 원래 몸무게가 76kg가 나갔습니다. 76kg가 나갔는데 처음부터 뚜벅이를 기사를 시작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시행착오도 더 겪고 그만큼 더 많이 걸어야 했고 그때 10kg 이상을 더 걸었겠죠. 한 달을 걸으니까 제가 8kg인가가 빠졌습니다. 몸무게가. 그러니까 76kg였는데 8kg 빼면 몇 킬로가 됩니까? 68kg? 8kg가 더 빠졌는가 봅니다. 한 6kg 정도가 됐으니까 한 거짓 10kg가 빠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리에 살이 빠지면은 이렇게 걸으니까 이제 물론 다리 근육 같은 건 조금은 좀 나오겠죠. 근데 제가 운동을 좀 좋아해서 몸이 그렇게 왜소한 편은 아닙니다. 이게 근육량이 없는 편은 아닌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내가 정말 운동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하고 일을 통해서 걷는 거 이거는 내가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 때문에 걷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천지차이입니다. 내가 운동을 해서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해갖고 근력을 기른다든가 제 원룸에도 운동기구가 있는데 작은 것이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하는 거는 금방금방 근육이 나옵니다. 원래 운동했던 사람들은 조금만 더 펌핑이 돼가지고 근육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일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이것이 운동이다 생각하면서 이거는 운동이니까 걸어야지 더 걸어야지 이렇게 생각해도 이게
운동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근육이 거의 100%는 아니지만 없다고 봐야 합니다. 살만 쭉쭉 빠집니다. 살만 쭉쭉 빠지고 비참해집니다. 한 달 딱 일하고 나면은 초췌해진 모습에 조금 비참해집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일종의 그 아침 일찍 나가서 그 인력 사무소 가가지고 그 노가대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가대 하시는 분들 보면은 거기도 일이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로 따지면은 어디 가가지고 이제 그 아시바라고 해갖고 비계라고 막 철근 뭐 6m짜리 철봉 막 철봉처럼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8m짜리 막 들고 막 등에 이렇게 갖고 들고 짊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하루 종일 그렇게 그 무거운 거 저도 그거 하루 하고 며칠 하면은 알아도 습니다. 일도 하던 일을 계속 해야지 안 하던 일을 하면 아무리 힘이 있어도 눕습니다. 그것도 하던 사람이 매일 같이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게 있습니다. 노가대라고 이렇게 또 말씀해도 좀 그렇네요. 이렇게 이제 인력에 나가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인력을 나가면은 저는 그냥 이런저런 이제 일에 대한 경험이 많습니다. 이렇게 나가 보면은 이렇게 왜소한 분들 계십니다. 거즘 그러니까 살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좀 깡 말았다고 해야 하나? 근데 약간의 그래도 근육은 조금 있어 보이는 분들. 근데 많이 말라 보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덩치는 막 산만하고 막 그냥 떡대도 막 이만하고 막 건달같이 생기고 배도 이렇게 나오고 이런 이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층에서도 조금 오는 경향이 있고 나중에 이제 조금 이제 인력을 통해서 같이 일을 하게 되다 보면은 일은 오히려 왜소한 분들 그런 분들 힘이 들어가는 분들 부분에서도 그분들이 훨씬 일을 잘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그분들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오랫동안 일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제 조금 무겁게 드는 것도 좀 덜 무겁게 드는 요령도 아시고 하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 하더라도 하루에 그 인력을 나가서 그 노가대 공사판에서 일을 할 때 그렇게 무거운 짐을 계속 날르면은 그 사람 그 운동을 치면은 나중에 보디가드가 아니죠. 언어의 맹점입니다. 아, 보디가드래요. 제가 말해도 이거 편집해야 하나? 바디빌더 나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그 근육으로 바디빌더 안 나갑니다. 못 나갑니다. 초짜도 못 냅니다. 이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기르는 거랑 일을 통해서 이렇게 운동으로 하려는 거는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또 이 이야기로 이제 빠졌는데 그 대리기사의 수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뚜벅이 기사를 방금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비가 오는 경우는 뚜벅이 기사가 일할 의향만 있으면은 돈을 충분히 그날은 더 벌 수 있다. 오히려 어떤 때는 평균이라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평균이라고 없는데 어제 만약에 6만 원을 벌었다면 그날은 운 좋으면 정말 계속 맞으면 12만 원 또 벌 수 있다. 수수료 빼고 그럽니다. 뭐 400번은 쉰다고 하시는 분들, 뭐 500번 쉰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10만 원, 12만 원이 돈이 아니겠죠. 왜냐면 그거 벌어도 뭐 대리 뭐 수수료 빼고 보험료 빼면은 그 400 안 됩니다. 한 달에. 그죠? 근데 시작하는 사람하고 유튜브에 이제 많은 이제 대리기사 일을 하면서 많은 노하우를 겪고 거기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노하우를 습득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딱딱딱 길을 맞춰서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뭐 사업에 그렇게 버는 것을 보여줬으니까 그것은 이제 진실이죠. 근데 그분들에 비하면은 뭐 전날 뭐 6만 원 벌었던 뚜벅이 기사가 다음날 비가 와갖고 그냥 킥보드 기사들 다 들어가서 콜이 좀 많이 나와서 그냥 이게 딱딱딱 맞춰져서 배를 벌었다. 한 12만원 13만원 벌었다 쳐도 그분들 수입에는 비하지 못하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뚜벅이 기사도 무조건 저 같은 경우는 일을 마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일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대리기사 일은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날씨 변수도 많고요. 날씨도 비가 어느 정도 와야지 우산을 받고 일을 하는 거지. 막 세차게 몰아치고 막 우산이 막 뒤로 접혀지고 그런데도 대리기사 그건 못하죠. 못해. 그 정신병자예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돈에 미치지 않은 사람 그렇게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그 정도는. 그러면은 비도 어느 정도 와야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환경, 기후 환경에 따라서도 투어 기사들, 킥기사도 마찬가지죠. 킥기사님들 비 어느 정도 와야 저기 비도 좀 오면 다 들어가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날씨 변동이 심하고 그저께 태풍 오고 태풍 왔다고 해갖고 또 태풍 여파로 바람도 많이 불고 또 분이 뭐 가을장마가 온다네요. 온다니까 믿어야죠. 오늘도 뭐 상당히 많이 몇십 미리 뜨던데 우리 딸 산책시키러 간 시간이 날씨에 그때 한 30mm, 40mm 올 정도였는데 구름만 끼고 안 오더라고요. 희한하게 비가 온다고 해서 이제 우산을 우산도 그 최대한 가방을 가볍게 해야 빨리 빠른 걸음 걷는데 우산 하나 더 넣는 것도 저한테는 짐입니다. 이놈 날씨가 이 5G 시대에 비가 온다고 해갖고 우산을 준비하면 비가 안 오고 어제 안 와갖고 한 5mm 뜨고 그냥 0mm 그냥 30%만 나오고 그 우산 준비 안 하면은 비가 엄청나게 오고 그래서 제가 이거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행 대리기사 일을 할 때는 목표 법칙이 엄청나게 작용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누구를 폄하할 입장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정치를 하시는 분보다 더 못 믿는 게 이 스마트폰의 일기에 봅니다. 진짜 못 믿습니다. 그냥 무조건 준비해야 합니다. 몇 프로 뜨면은 우산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뚜벅이 기사한테는 하루에 10km 이상을 만약에 걷는다면은 진짜 조그마한 물건도 그게 정말 이 무게가 상당하거든요. 최대한 가볍게 해야 하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만약에 우산이 온 때가 맞아서 비가 온다고 해서 진짜 정말 와갖고 우산이 비까지 맞아버리면은 그 물의 양 적은 것 같지만은 배가 됩니다. 옷도 다 붙였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뚜벅이 기사나 킥보드를 타는 기사님들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날씨에 따라서 비가 그렇게 와버리면은 일을 아예 못합니다. 그럼 데리고 누가 해요? 라고 하는데 누가 합니까? 일 안 하면 대리코를 들어와도 대리기사가 안 하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돈이 막 이제 익산 같은 경우 기본 8,000원인데 익산은 수수료가 2,500원 나가죠. 8,000원인데 일정이 딱 손님 보시면 기본 8,000원에 보시면 5,500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비가 오게 되면 다 콜은 300개로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기사들은 비가 세차게 오면 들어갑니다. 300개로 늘어나는데 거기서 이제 바보 상태죠. 숫자는 콜은 하는데 회사만 바쁩니다. 전화 받는 일하고 돈도 안 되는데 전화 받는 일하고 대리기사가 콜을 받아야 손님을 모셔야지 회사도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데 계속 콜 전화만 옵니다. 대리기사는 잡히지도 않고 회사만 그냥 연락이 그 콜센터 여직원들 그때 좀 안쓰러워요. 손님 화냅니다. 왜 안 오냐고. 성질 급하신 분들. 내가 한 달이면 20번, 30번을 불러내는데, 5분 내에 안 오냐고. 또 대리기사가 있어야지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 콜센터 여직원들. 그 손님 쓸 때 되셨는데, 싸움 못합니다. 그냥 이제 어설프게 둘러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8,000원짜리가 이제 10,000원짜리로 올라가고, 한번 10,000원으로 올려보시죠. 라고 하는데, 그것도 비가 어느 정도 와야죠. 막 소나기가 오고 세차기 오면 많은 거가 대리기사 들어갔는데 그 2,000원 그 더 올렸다고 나오겠습니까? 이 옷가 세탁비도 안 나옵니다. 세탁도 안 하지만 그냥 세탁기에 돌리지만 전기세보다 좀 더 나오게 받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8,000원이 되는 것이 어느 때에는 정말 진짜 이런 경우 극히 드문데 15,000원까지가 뜰 때가 있습니다. 뛸 때가 이 익산 시내 구간이 정말 급한 겁니다. 그 사람은 이제 그 손님 같은 경우는 가야 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무조건 가야 하는데 대리는 안 부르고 대리 기사는 코를 안 잡고
다 들어갔으니까 비가 막 오고, 당신은 들어가야 하는데 콜센터에 연락하니까 한 2,000원만 올려보시죠 라고 했는데 그 연락은 없고, 또 전화해보면 대리기사님 들어갔다고 말을 해도 많이 들어가셨는가 봐요, 또 올려보세요 라고 하면 한 13,000원 올려보고, 그래갖고 15,000원까지 올라간 건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8,000원에서. 만약 그 상황이라면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비가 많이 왔다 해서 저도 우산을 받아도 이것은 도저히 일을 못할 정도가 돼서 들어왔는데 15,000원이 떴다, 저 안 나갑니다. 아무리 제가 지금 돈의 가치를 알고 돈의 소중함을 알았다 해도 이미 마음을 접고 내일을 기약하고 들어왔는데, 다시 그 우산을, 젖은 우산을 받고 나가서 8,000원에서 7,000원 더 뛰었다고 그 손님을 받고 더 벌자고 나가는 거는 좀 우매한 짓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수가 큽니다. 날씨에 대한 변수도 크고, 지금 이때 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윤창호법이 6월 25일 날 2차 발의되지 됐습니다. 이제 벌금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 형량도 높아지는 것 같고, 우선 알코올 면허 정지 수준이 0.05에서 0.03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알코올 치수가 0.1에서 0.08로 내려가고, 상당한 변화가 있었죠, 법률 개정에 있어서. 제가 참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윤창호법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씀을 뭐가 옳다 그르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법 취지는 상당히 옳습니다. 우선 0.05하고 0.03은 잘 모르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면허 정지가 0.05에서 0.03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0.0이 내려간 건데, 그 0.0이라는 것이 그게 차이가 엄청 큽니다. 면허 정지. 그러니까 엄청 큽니다. 0.03은 취지는 좋죠. 술 한 잔이라도 마셨으면은 핸들대 잡지 마라, 운전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취지 좋고, 예,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핸들대 잡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리를 부르던가 아니면 일찍 들어가던가 함으로써 음주로 인한 사고가 줄어드는 거. 그래서 보니까 한 2달여 시행되고 나서, 한 2달여 지나고 나서 조사를 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때 보니까 기존에 6월 25일 전보다 6월 25일 시행하고 나서 음주 단속 건수가 한 25%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좋은 현상이죠. 네. 술을 드시고 음주운전을 하게 될 경우는 그분이 잘못해갖고 사고가 나서 그분이 다치면, 운전자가 다치면 어차피 그분 책임 아닙니까? 운전대를 잡지 말으셨어야 하는데 잡아가지고 사고가 나가갖고 경미한 사고를 당하던가 아니면 좀 중상을 당하던가 했을 경우는 그 자신이 다친 거니까 그에 대한 책임도 자신이 져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술을 드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는데 길에 가는 사람, 아무런 예먼 사람을 사고를 내가지고 부상을 입힌다던가, 심하게는 저기 하늘나라로 가게 만드시는 거는, 그거는 정말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 이제 제대해서 사회에서 팔팔하게 사회생활을 해야 할 준비를 할 사람, 그리고 그 부모님, 앞으로 그 자식에 대한 큰 희망을 갖고 있는 부모님, 모든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 당사자, 희생자 하나만 저기 천국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그 가족 전부를 평생 동안 마음에 한을 맺게 하는 행동이죠.
정말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죠. 당사자가 음주운전을 해서 당사자가 다치는 건 누가 뭘 하겠습니까? 당사 책임이죠. 근데 일본 사람 길거리에 있거나 횡단보도에 있는 사람 음주운전 해가지고 핸들 조작 잘못해가지고 가만히 횡단보도 건널 사람을 쳐가지고 불구로 만든 거, 그거 얼마나 그게 죄받을 짓입니까? 정말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짓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법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윤창호 친구분들이 국민청원에 올려가지고 많은 수의 그 동의를, 국민들의 동의와 호응을 얻어서 이제 법이 발의가 되고 법의 취지는 좋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조금 그렇게 유식한 얘기는 아닌데 감기 기운도 했네.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정부가 이제 어떠한 한 정책을 펼친다든가 어떤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할 때에는 그 법의 이제 목적에 맞게 이제 법을 시행하겠죠. 정책도 그에 맞게 시행을 하는데, 정책을 시행하거나 이제 법을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거기는 다 이슈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사건이 발단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이제 시선이 이제 몰리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나서 이것이 이제 공동체적 이제 이렇게 이제 관심사로 떠오르면은 정부에서 또 가만히 있지 않죠. 국민이 가장 무서우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최고 이제 위에 있으신 분들 이제 거기서 이제 손을 쓰기 시작합니다. 국민의 이제 정치적 의견을 수렴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그래가지고 만드는 것이 제도와 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만들어진 것도 윤창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전에도 빈번하게 이렇게 음주 사고로 인해서 사망자들이 나왔는데, 이것이 이 친구분들,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서 이 친구분들이 많이 이 사회적 이슈화를 이제 몰았고, 사회 이슈화로 이거를 만들었고, 이제 국민청원 또 그런 게시판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법이 만들어진 건데, 제가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칠 때에는 이제 그에 대한 효과도 생각하지만은 그 정책이나 법령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파생되는 부작용도 나름대로 고려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어,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고 해서 그쪽에 대한 규제를 강화를 했더니, 예를 들어서 집값이 폭락한 경우, 정부는 부동산 투기자들의 그런 막 투기를 잡기 위해서 정책을 시행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너무나 폭락을 한 거예요. 집값이 너무 올라도 문제지만 집값이 너무 폭락해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이런 반대뿐 아니지만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이걸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 하는데, 일종의 이제 정부 실패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부가 의도치 않게 시행한 정책으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나타난 부작용이라고 하는데, 윤창호법으로 인해서 나타난 파생적 외부 효과, 즉 정부 실패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이 법 자체가 의도도 좋고 시행도 좋고 국민 여론을 수렴한 거고 그랬는데 약간의 부작용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이 파장이 이게 한 곳에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 대리운전 기사 일들업을 하시는 분들도 다 대부분 느끼실 겁니다. 특히 대리운전을 전업으로, 그러니까 날을 새서 하시는 분들, 특별히 이 뼈에 사무치게 느끼실 겁니다. 뼈가 사무치게. 대리운전을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 즉 이제 일찍 시작해가지고 다음날 일을 해야 하니까 피크 시간, 즉 이전에는 피크 시간이 한 새벽 1시까지도 그래도 콜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습니다. 1시. 그런데 1시가 지금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1시까지 하신다 치면 시간이 조금 이제 더 당겨졌다고 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피크 시간에 일을 좀 해서 그래도 기존의 수입보다는 조금 덜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 저도 이게 전업으로 한다고 봐야죠. 지금 낮에는 뭐 다른 뭐 이제 뭐 책을 본다거나 하지만은 그게 뭐 실질적으로 소득이 되는 게 없으니까요. 이 전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6월 25일이 저희에게는 운명적인 날이었습니다. 어, 저도 약간의 생각은 했고 했는데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이것도 대리운전기사의 수익과 관련된 얘기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운전기사의 평균 수입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에는, 그러니까 다 이제 각 지역에 심하다 보면은 맛집이 있지 않습니까? 먹자골목, 사람들이 이렇게 분변하죠. 그런 것에 모여서 같이 이제 먹고 막 듣고 즐기고 춤추고, 밖에서도 요즘은 다 문화가 바뀌어서 그런지 조그만 오프도 그냥 딱 문을 오픈해 놓고 거기다가 위에서 딱 이렇게 딱 불빛 막 돌아가게 해놓고 그냥 안에서 그냥 간단하게 막 춤추면서 놀고, 이렇게 술 마시는 문화가 지금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크지 않은 저기 군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좀 새삼 놀랐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